과거에 혐한이 언제부터 있었냐 이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면 꽤 오래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뿌리는 열등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혐한의 뿌리는. 그러니까 일본은 메이지 유신 전까지 한국에 비하면 후진국, 미개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도 그걸 알았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문명과 문물, 문화가 한국으로부터 건너갔거든요. 그전까지 일본 사람들은 진짜 좀 미개하게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국에서 건너간 여러 가지 사상,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 일본 상류층과 왕족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뿌리 깊게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가 저 한국인들에 비하면 되게 열등하다, 뒤져 있다, 낙후돼 있다. 이런 열등감이 어떻게 분출되기 시작하느냐?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같은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일본이 급속하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군국주의 길로 달리면서 정환론이 나오죠. 정환론. 임진왜란까지만 해도 그냥 이제 한번 개긴 건데 덤빈 건데, 그때만 해도 지네가 한국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런 의식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환론이 나올 때는 얘들이 생각을 바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일본판 오리엔탈리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자기들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서양인과 대등한 존재가 됐다, 우리는. 나머지 동양인들은 다 우리보다 미개하다, 열등하다. 그래서 자기네가 1등 국민이고 조선인은 2등 국민, 중국인은 3등 국민, 뭐 이렇게 위계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런 것이 일본인들이 오랜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강하게 우월주의를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전 보거든요. 정환론이 나오고 군국주의를 배경으로 이 정환론의 기초에서 혐한이 터지는 거죠. 한국을 정복해서 식민지를 삼으려면 한국인을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싫어해야 되죠, 최소한. 미워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서 계속 혐한론을 부추깁니다. 이게 1차적으로 혐한론의 뿌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정환론 비슷하게 한국에 대한 혐한인 분위기가 퍼지는 거는, 일본이 80년대까지는 경제가 굉장히 좋았죠. 다들 아시다시피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80년대 후반부터 소위 이제 플라자비 이후부터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급격하게.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본 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그때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일본 지금 GDP를 일본을 추월했단 말이에요. 그 역전된 거예요. 일본은 망하는 분위기고 한국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 그러면서 한국이 막 여기저기서 월드컵에서 4강도 올라가고 뭐 인기도 끌고 주목도 받고 배가 아파 죽겠는 거죠, 일본 인제 사람들이. 특히 이 일본 지배층들이 군국주의자들의 후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일본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으니까 다시 옛날의 대동아 공영권의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 해서 신군국주의화가 시작됩니다. 그 80년대 후반을 거치고 9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급격하게 우경화돼요, 일본 사회가. 이 지배층이 목적의식적으로 혐한을 퍼뜨려요, 한국에 대해서. 그래야 자기들이 신군국주의 정책, 한국을 다시 지배하고 예속화시키는 정책을 마음껏 추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정책을 목적의식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서 역사 왜곡도 하고요. 독도에 대한 강탈도, 독도도 강탈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오면서 한일 관계가 많이 악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혐한이 평범한 일본 사람들의 자발적인 어떤 감정이나 정서라기보다는 일본 지배층들이 열등감 같은 걸 악용해서, 일본의 인제 불리한 상황을 악용해서 목적의식적으로 퍼뜨린 측면이 더 많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아베가 신군국주의를 추진했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노골적이고 목적의식적으로 혐한을 퍼뜨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한국인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낮죠. 인터넷 여론조사 같은 걸 하면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한국이 1등 거의 따놓고 한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요. 그리고 노골적인 혐한 도서들이 출간되기 시작하고 그게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립니다. 요런 것들이 어쨌든 지배층의 아주 적극적인 혐한 분위기 조성과 연관돼서 뭐 시위도 많이 했었죠, 한국을 반대하는. 이제 그런 걸 타고 들어가면서 일본 사람들이 처지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집단주의 문화에서 집단 내에서 불만이 생기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썼던 방식이 뭐냐, 희생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주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가짜 집단주의지만,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관동 대지진이었죠, 그죠, 그 당시에. 사실 그거는 한국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일본 그 당시에 정부가 목적의식적으로 거짓말을 유포하죠.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뭐 이러고. 그래 가지고
일본인들의 그 죄책감과 불안감, 그다음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일거에 터지면서 끔찍한 조선인에 대한 학살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희생양 만들기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관동 대지진으로 민심이 악화되는 거를 조선인한테 돌린 거죠. 그런 식으로 일본이 한국을 손쉬운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자기네 국민들을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작업들을 자주 해 왔고 꾸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장년층, 중장년층들은 혐한 분위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대들도 사실 겨울 연가 이후에는 조금 한류 같은 게 들어가면서 혐한 분위기가 좀 약화된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한국을 좋아하게 된. 근데 이게 세대가 좀 내려와 가지고 젊은 세대로 오게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교육하는 교육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직접 한국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 드라마를 직접 보고 노래도 직접 듣고 한국 유튜브도 보고 한국인 친구와 뭐 쉽게 하면 SNS 친구도 맺고 한국 여행도 오고 이러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한국 정보가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주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 인상을 가지고 한국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근데 그렇게 보면 혐한이 들어갈 게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그렇게 괴롭히는 게 없거든요. 예, 괴롭히거나 욕하거나 막 이를 갈면서 뭐 그 욕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사실 관심이 좀 적은 편이죠. 근데 참 막상 접하다 보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이지도 않다는 걸 알게 됐죠. 오히려 일본이 좀 이상하게 뭐 우리를 괴롭히지도 않는데 우리가 더 나쁜 짓 많이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더 미워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젊은 세대들은 요즘에는 혐한 분위기가 잘 안 먹힌다 그럴까요? 특히 케이팝 스타들이 일본에서도 맹활약을 하고요. 또 일본의 한국 드라마도 넷플릭스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소개되고 뭐 오징어 게임 같은 데이트작 같은 것도 일본 사람들 다 같이 보고 심지어 한국 노래를 뭐 원어로 따라 부르는 분위기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한국하고 그렇게 사이 나쁘게 지낼 이유가 있느냐.' 이런 분위기가 강해서 혐한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약화되고 있다. 특히 세대가 젊을수록 더 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